HCN 지역방송이잖아요. 네. HCN, 현재 HCN 지역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조론. 이 조론 상담도 많이 들어오나요? 어떤가요? 두 분 어떠세요? 조론 상담보다는 네. 이제 황혼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예 네. 서류 정리로. 네,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뭐 고민 상담이죠. 근데 이제 조론은 이제 결혼을 졸업하다잖아요. 네. 혼인 관계는 유지되되 각자 독립적으로 살자. 네. 그럼 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 그 차이가 뭐예요? 조론, 황혼이?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도 황혼 아직 안 이혼은 해봐가지고. 황혼 이혼은 나이 이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혼을 하는 거고. 20년 이상 산 부부가 네네. 예. 그 이후에 이제 각자 생활.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고 이혼, 도장을 네. 찍는 도장 거예요. 찍는 거. 조론은 예. 법률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갈라서는 거. 남이 되는 거죠. 네. 조론은 네. 혼인 관계는 유지되되 아. 같은 집에 살던 뭐 각자 분리해서 살던 어쨌든 독립적인 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아.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서로 합의를 한 아, 거죠. 서류상으로는 그럼 부부.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서도 조론 합의서 같은 거를 써요. 조론 계약서. 맞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아니 조론 저도 계약서? TV에서 조론 계약서. 그 나이 드신 연예인 분들이 조론했다고 이렇게 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백일섭 그 예, 네, 그러니까 연기자 더 이상 서로의 네네, 삶에 네네. 간섭하거나 잔소리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성 네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삼시세끼 안 챙겨주겠다. 왜냐면 연세 드셔도 그 밥 가지고 투쟁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이 조론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 이유가 뭘까요? 네, 조론은 복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갈라서거나 나 저 사람하고 결혼 관계를 졸업할 거야 이러진 않아요. 네.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쵸.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20년 이상 거의 조론 정도 되면 뭐 한 자녀분들이 결혼했다든지 이미 성인이 돼가지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결혼 기간이 보면 뭐 한 30년, 뭐 25년 이상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누적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쌓이고 쌓인 쌓- 것들. 예, 그래서 도저히 요거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원인을 찾으라고 하면 단 한 가지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구나. 아. 상처를 네. 오랜 시간 받았을 오랜 거예요. 시간 동안. 네. 그래서 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를 배우자하고는 기대할 수 없다. 마음이 다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제 끝난 거죠. 그러네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 김현정 변호사님 사무실에도 연세 드신 부부가 찾아오거나 하는 일이 있나요? 그래서 좀 궁금하거든요.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조론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분들이 와서 어떤 얘기하는지 맞아요.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60대 이상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 많고 네. 특히 60대 이상 그 뭐 육아나 혹은 그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네. 그 이혼을 저희들은 뭐 졸혼이라는 사회적인 용어보다 네. 이혼이라는 이제 법률적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네. 이혼을 생각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 어머. 예, 왜냐하면 뭐 이제 60대부터는 이제 기대 수명이 어쨌든 30년 이상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야 네네네. 되는데 이제 그 나도 자신의 삶을 찾아가야 되겠다. 더 이상 뭐 더 느끼죠. 숙명이나 바람 그런 같은 그런 배우자의 그런 문제점을 참을 수 없다. 예, 그런 경우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조론이 이제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한번 이혼을 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 내지는 계기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좀 할 수 있고요. 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관계를 지켜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주변 사회적인 어떤 망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오픈해가지고 이혼한 가정으로 비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녀가 이제 아직 뭐 혼인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재산 관계가 예를 들면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만약에 출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두면서 우리는 이혼이라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조론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자기의 인생을 좀 찾아가자. 그리고 또 그걸 독려해주고 또 응원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붙어 있다 보면 싸움도 많고 힘들지만 네. 적당한 이렇게 좀 떨어지면 우리가 그게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라 그러거든요. 네. 고슴도치가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아, 찌그러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조론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진짜 네. 자녀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 자녀한테는 권리가 없어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상관이 없어요. 아, 그쵸, 그쵸. 왜 이유는 뭐냐면 자녀를 성인으로 다 키워놨잖아. 어린아이였을 때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책임. 가져야 맞아요. 돼요. 네,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참고 견딘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결혼을 한 지 20년,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작년 이미 다 성장한 컸는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결정권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구나.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내 관점에서만 거기에 접목시키면 안 돼요. 아.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그동안 참고 견디셨을까. 그래요. 아. 그렇게 돼야죠.